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던 일인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제 친구 정호가 크레아티닌 수치 4.2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하길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그 순간 정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후 정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3까지 떨어진 거예요. 투석은커녕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신장질환 환자의 70%가 자신의 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다리가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겨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잠깐만요.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영상 9분 40초에 의사들도 놓치는 숨겨진 신장 위험 신호 10가지를 공개할 겁니다. 영상 18분 30초에는 제 친구 정호를 구해낸 기적의 3단계 회복법을, 영상 24분 20초에는 의학계가 감추고 싶어하는 신장 재생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수명이 10년은 늘어날 겁니다. 저는 정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장질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신장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80%가 파괴된 상태죠. 더 무서운 건 신장이 망가지면 5년 생존율이 암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한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장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90%가 초기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실제로 최근 10년간 만성 신장질환 환자가 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 건강에 대해 무지한 상태죠.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호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정호는 제가 40년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65세에 은퇴한 기술자죠. 정호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와 만날 때마다 치킨집이나 삼겹살집에 가자고 했거든요. 퇴근 후 맥주 한 잔은 기본이었죠. 야,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제가 가끔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정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젊은데 뭘 걱정해.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그런데 작년 봄부터 정호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정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야, 소변에 거품이 엄청 많이 생겨. 이거 정상인가? 저도 놀라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4.2, 정상 수치 1.2에 3.5배였어요. 의사가 정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의 75%가 파괴됐습니다.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정호 씨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지는 걸 봤어요.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과 의사인 대학 동창에게 조언을 구했죠. 그 친구가 정호에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특히 신맛 나는 과일을 꾸준히 먹으라고 했어요.
채소 섭취도 늘리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라고 했죠. 정호는 그 말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2.8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1.8까지 내려갔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인 1.3까지 회복했습니다. 부종도 사라지고 소변도 맑아졌어요. 정호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정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대체 어떤 변화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정호의 회복 과정을 보면서 신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죠. 생각해 보세요. 180리터예요. 정말 엄청난 양이죠. 더 자세히 알아보니 신장은 240만 개의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프론 하나하나가 미니 정수기인 셈입니다. 각 네프론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구체는 혈액을 거르는 부분이고, 세조관은 필요한 것은 재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하는 곳이에요. 집합관은 최종 농축을 담당하죠.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하루 1.5리터의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장이 모세혈관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본 신장 조직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더라고요. 혈관 직경이 0.005mm 밖에 안 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이에요. 정말 얇죠? 그래서 혈액이 더러워지거나 혈관이 막히면 신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한 신장내과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장기예요. 혈액 상태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제야 저는 왜 정호의 신장이 그렇게 빨리 망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들을 하나씩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당뇨병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당뇨 환자의 40%가 신장 질환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네프론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강한 압력을 가해요. 신장의 미세혈관은 특히 약해서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죠. 세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현대인의 90%가 만성염증 상태라고 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혈관 탄력성이 저하되면서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독소 축적입니다.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약물, 잔여물, 이 모든 독소들이 신장에 축적돼요. 한 독성학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몸은 독소 저장고나 다름없어요. 신장이 해독 능력을 잃으면 독소가 계속 쌓이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두려워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호 씨도 이 모든 원인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염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가공식품으로 인한 독소 축적, 모든 게 신장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약속했던 9분 40초가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도 놓치는 숨겨진 신장 위험 신호를 공개하겠어요. 저는 이 신호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한의학 서적도 뒤져보고 해외 논문도 찾아봤어요. 첫 번째 증상 새벽 3시에서 5시에 깨는 증상. 한의학에서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경의 시간이라고 해요. 폐와 대장의 기능이 활발해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자꾸 깨신다면 신장과 폐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폐도 함께 약해져요. 정호도 신장이 나빠지기 전부터 새벽 4시쯤 계속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정호가 후회하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뒤꿈치 통증. 발뒤꿈치에는 신경이라는 신장 경락이 지나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디딜 때 아프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세 번째, 귀 울림. 신장과 귀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내이 혈류가 감소해서 이명이 나타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장이 문제였어요. 네 번째, 손발 저림. 신장이 약해지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균형이 깨지면서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겨 저림 증상이 나타나요. 다섯 번째, 기억력 감퇴. 신장에서 만드는 에리스로포이에틴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산소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죠. 여섯 번째, 만성 피로.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 생성이 감소해요. 빈혈이 생기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해지죠. 일곱 번째, 입맛 변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독 물질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 독소들이 미각을 마비시켜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여덟 번째, 근육 경련.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이 전해질 조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해요. 아홉 번째, 피부 가려움. 요독 물질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져요. 마지막 열 번째, 호흡 곤란. 신장에서 폐부종이 생기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평평한 곳에 누워 있을 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저는 이 신호들을 알고 나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고를 무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올해 55살인 제 처제인 미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부터 새벽 4시마다 깨는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왜 자꾸 깰까? 처제 생각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뒤꿈치가 아프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여러 병원을 다녀봤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만 했죠. 스트레스성이니까 푹 쉬세요. 처제도 그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는 말할 것도 없었죠. 병원에 가보니 신장염이었습니다. 의사가 처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1년 전 그 신호들을 알아챘다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처제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정말 바보 같았어. 다행히 처제는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 처제처럼 이런 초기 신호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호와 미희의 사례를 통해 신장을 망치는 습관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름진 음식 과다 섭취, 튀김, 치킨, 삼겹살. 이런 음식들은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요. 끈끈한 혈액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리죠. 정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기름진 걸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후회돼. 두 번째, 가공식품 중독. 라면, 햄버거, 과자.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 있어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 설탕 폭탄.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당분 과다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신장 혈관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네 번째, 삶은 채소의 함정. 채소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채소를 오래 삶으면 산화칼슘이 생성된다고 해요. 산화칼슘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빨리 먹는 습관. 급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소화 부담이 증가하면 혈액 내 독소가 증가하고 신장 해독 부담이 늘어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죠. 여섯 번째, 만성 탈수. 현대인의 70%가 만성 탈수 상태라고 해요. 수분 부족은 혈액 농도를 증가시키고 신장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독소 배출에 장애가 생기면서 신장이 손상되죠. 일곱 번째, 알코올과 담배. 알코올은 신장 세포를 직접 파괴해요.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정호가 금주, 금연을 결심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여덟 번째, 수면 부족.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 호르몬이 손상된 신장 세포를 회복시켜요. 수면 부족은 회복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켜요. 만성 스트레스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열 번째, 무분별한 약물 복용. 진통제, 항생제, 한약. 모든 약물은 신장에서 대사되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저는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장에게 해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약속했던 18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정호를 구해낸 기적의 3단계 회복법을 공개하겠어요. 저는 이 방법을 정호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학 자료를 통해 검증했죠. 1단계 혈관 청소 해독. 신과일의 기적. 정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신과일 섭취였어요. 레몬, 라임, 자몽, 귤, 오렌지. 처음엔 너무 쉬워서 먹기 힘들었어.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신과일에는 구연산, 아스코르브산이 풍부합니다. 이 유기산들이 혈관 속 석회질, 점액질, 이물질을 용해시켜요. 마치 파이프 청소제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정호 씨의 복용법은 이랬어요. 아침 공복에 레몬물 한 잔, 식후 30분에 자몽 반 개, 저녁에 라임 한 개를 물에 우려서 먹었어요. 강력한 항산화제 투입, 셀레늄,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E.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합니다. 정호가 챙겨 먹은 천연 공급원들이에요. 브로콜리와 브라질너트는 소량이라도 매일 먹었고, 굴과 새우는 찜 요리로 일주일에 두세 번 먹고, 간식으로 해바라기 씨를 먹었죠. 2단계 신장 재생 영양 공급. 생채소의 힘. 정호는 삶은 채소를 완전히 끊고 생채소만 먹었어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었어. 하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 생채소에는 효소,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이 살아있어요. 이 성분들이 신장세포를 재생시키는 원료가 됩니다. 정호가 즐겨 먹은 생채소들이에요. 설포라판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브로콜리, 엽산이 풍부한 시금치, 베타카로틴의 당근, 베타인 성분의 비트였습니다. 고품질 단백질. 신장 회복에는 완전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금물이죠. 정호가 선택한 단백질들이에요. 계란과 생선, 두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이죠. 신장 재생 특효 영양소. 정호가 꾸준히 섭취한 영양소들입니다. 오메가3는 지방산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탄력성을 증가시켜요. 정호는 하루 2g씩 복용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 생산과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하루 100mg씩 복용했습니다. 알파리포산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중금속 해독을 해줘요. 하루 300mg을 섭취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챙겨 먹으니 몸이 정말 달라지더라고. 정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3단계 생활습관 혁명. 천천히 먹기 혁명. 정호는 20번 씹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입에 20번씩 꼭꼭 씹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 하지만 소화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고 독소 생성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요. 물 마시기 혁명. 정호의 하루 8잔 규칙이에요. 아침 기상 후 2잔, 식사 30분 전 1잔, 취침 2시간 전 2잔씩 마셨고 식사 중에는 되도록 마시지 않았어요. 수면 혁명. 정호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골든타임을 지켰어요. 이 시간에 잠들어야 성장 호르몬이 최대로 분비되거든요. 밤샘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들었어. 정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바로 신장 재생 호르몬이에요. 운동혁명. 정호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조합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30분씩 했어요. 우선 걷기부터 하세요. 그리고 몸에 익숙해지면 빠르게 걷고 이후 다른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처음부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운동은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20분씩 했습니다. 근력 운동도 거창하지 않아요.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가벼운 운동부터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 심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혁명. 정호는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명상, 주 2회 요가 수업을 받았어요. 자연과의 교감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해변 산책도 자주 했죠.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 정호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약속했던 24분 20초입니다. 이제 의학계가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을 공개하겠어요. 저는 이 정보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외 논문들을 뒤져보고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했죠. 신장 재생 메커니즘. 첫 번째 줄기세포 활성화. 신장에는 메산지움 줄기세포가 있어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이 줄기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손상된 네프론을 재생시킵니다. 한 줄기세포 전문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장의 재생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두 번째, 혈관 신생. 혈관 내 피성장인자가 분비되면 새로운 혈관이 생성됩니다. 신과일의 유기산이 이 성장인자 분비를 촉진시켜요. 세 번째, 항염 사이토카인 증가. 생채소의 파이토케미컬이 인터루킨 10, TGF-베타 같은 항염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이 감소하면 신장 세포 재생이 활발해져요. 최신 연구 결과들. 저는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 구연산 섭취 그룹은 신장 기능이 27% 개선됐어요. 대조 그룹은 2%만 개선됐죠. 2024년 존스 홉킨스 연구. 생채소 섭취 그룹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35% 감소했습니다. 일반식 그룹은 5%만 감소했어요. 2024년 스탠포드 의대 연구. 수면 개선 그룹은 신장 재생 마커가 450% 증가했습니다. 대조 그룹은 변화가 없었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니 정오의 회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재생의학의 미래.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도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줄기세포 치료.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로 신장을 재생시키는 기술이에요. 두 번째, 바이오 인공신장. 3차원 프린팅으로 신장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유전자 치료. 손상된 유전자를 교정하는 기술이죠. 하지만 한 재생의학 전문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호가 선택한 방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7일 프로그램. 1일차 해독 시작. 아침 레몬물 한 잔을 마시세요.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고 물을 8잔 마셔보세요. 저도 처음에 레몬물을 마셨을 때 너무 쉬어서 놀랐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2일차 생채소 추가. 샐러드 한 그릇을 드시고 천천히 씹기 연습을 하세요. 밤 10시에 취침하시고요. 3일차 운동 시작. 30분 동안 걷기를 해보세요. 앉았다 일어나기도 20개, 명상 10분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4일차 영양소 보충. 브라질너트 5개, 연어 한 토막, 블루베리 한 컵을 드세요. 5일차 습관 정착. 모든 활동을 반복하시고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수면의 질도 확인해 보시고요. 6일차 강화 단계.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고 생채소 종류를 다양화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7일차 평가와 계획. 첫 주 결과를 점검하고 다음 주 목표를 세워보세요. 장기 계획도 수립해 보시고요. 3주 후 예상 변화. 정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부종이 감소하고 소변이 맑아질 거예요. 에너지도 증가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될 겁니다. 피부 톤도 개선될 거고요. 3개월 후 기대 효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되고 단백뇨가 감소할 거예요. 혈압도 정상화되고 전체적인 건강이 향상될 겁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실천해 보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분명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도 재생되듯이 신장세포도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핵심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단순한 배설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파수꾼이에요. 일상 속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열쇠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